그날의 뉴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기엔 땅이 너무 뜨겁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불길은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까지 6천 헥타르를 태우고 수천 명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잿더미 속에 남은 건 사라진 집터와 남겨진 마음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먼저 도착한 게 있었습니다. 어느 한 통장의 마지막 10,000원, 이름 모를 사람의 쪽지, 아이들이 들고 온 작은 묘목, 그렇게 이 땅 위엔 다시 사람들이 서로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날의 뉴스는 그 잿더미 위에 피어난 대한민국 사람들의 다시 심는 마음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함께 심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살아낸 우리의 이야기.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기엔 아직 그 땅이 너무 뜨겁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불길은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까지 6천 헥타르의 숲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검은 봄, 회색 하늘의 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누군가의 손길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밤새 대피했어요. 집이 타버린 건 다음날에야 알았죠. 마을의 집 절반이 사라졌고 논과 밭, 축사, 그리고 아이가 그리던 놀이터도 타버렸습니다. 1,500명이 넘는 주민이 임시거처에서 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불은 무서웠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날 밤 혼자라는 기분이었어요. 산불이 나고 12시간도 안 돼 희망버리지 긴급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카카오같이 가치엔 익명의 손길이 도착했고 한 통장의 마지막 10,000원이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곳에서 불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배우 고민시 씨는 5천만 원을 기부하며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울산은 제 고향입니다. 이름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한 날. 이불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남에서, 제주에서도 왔습니다. 도시락이 배달됐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편지가 따라왔습니다. 힘내세요. 봄은 다시 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결국 함께라는 뜻이었습니다. 불은 나고 집은 사라지고 마음은 도착하고 눈물은 닦이고 그렇게 다시 삶을 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는다는 건 묘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누군가는 나무를 심고 누군가는 마음을 심고 누군가는 곁을 심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그 말이 올해는 조금 더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심는다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함께 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는 건 나무일 수도, 기억일 수도, 마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함께 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날, 대한민국에선 그날을 식목일이라 부릅니다. 1949년 전쟁의 상처로 헐벗은 산과 들에 다시 푸른 생명을 심기 위해 지정된 날. 지금은요, 기후위기, 탄소 중립, 생물 다양성. 이름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 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 나무는 늘 그렇게 심겨져 왔습니다. 2023년 4월 5일 서울숲 대구 시민공원 전북 진안의 폐교터 묘목을 든 사람들이 조용히 땅을 고르고 손으로 흙을 다집니다. 이건 아이 이름으로 심을게요. 이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그날 전국에 12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겼지만 진짜 심긴 건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산불로 타버린 울주와 의성 일대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조심스럽게 첫 삽을 들었습니다. 땅은 아직 따뜻했고 그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묘목이 다시 살아날까요? 그 말엔 묘목보다 더 깊은 바람이 담겨 있었죠. 1995년 도시개발로 급속히 줄어들던 녹지를 막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나무 심기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례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는 주민이 나무를 심는 사회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우리나무 심기운동, 부산의 마을정원사 프로젝트, 강원도의 산불피해 보건자원단, 나무를 심는 일은 점점 행정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어갔죠. 식목일은 이제 생존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심은 묘목 옆에 이름 대신 이런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라며 심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심은 나무 옆에 산불 피해 마을 이름을 적어 넣었다고 해요. 울진, 함양, 의성 잊지 않겠어요. 함께 할게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심는다는 말의 뜻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다시 자라겠죠. 하지만 더 먼저 자란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묘목 하나가 사람을, 가족을, 마을을, 그리고 기억까지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도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심기곤 하죠.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하게 된 기억 속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날 우리는 TV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걸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말보다 장면으로 남습니다. 사진 한 장, 눈빛 하나, 조용히 돌아서는 뒷모습까지도 사람의 마음엔 그런 순간이 깊게 심깁니다. 4월 5일,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는 두 개의 장면을 꺼내보려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장면들입니다. 2010년 4월 5일, 한 영상이 세계를 흔듭니다. 화면엔 조준경이 있습니다. 바그다드의 한 골목길이 투시된 듯한 흑백 화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engaging, 사격이 시작됩니다. 기자 2명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쓰러지고 아이를 태우고 오던 차량이 총알로 찢깁니다. 그 안엔 어린아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선 교신엔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놈 봐라. 나이스 샷. 17분짜리 영상. 그러나 그 장면은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을 바꿔놓았습니다. 더는 부수적 피해라는 말로 사람의 죽음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 4월 5일 법정이 열립니다. 1년 전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름의 남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러진 뒤 경찰의 무릎은 9분 29초간 그의 목을 짓눌렀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흐려졌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수많은 도시에서 촛불이 켜지고 광장엔 피켓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가장 깊은 말을 한 사람은 9살의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말 한 줄이 어른들을 울렸습니다. 정의는 늦게 왔지만 기억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멀리서 일어났지만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조용히 깊게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뉴스 댓글에 남겨진 말. 우리도 이렇게 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인권과 차별에 대해 토론했고 교사들은 뉴스 영상을 꺼내며 정의란 무엇인지 함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 되어갔습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장면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면 그건 이미 정의를 위한 씨앗이 되니까요. 장면은 지나가고 뉴스는 사라졌지만 마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습니다. 잊히지 않는다는 건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가장 조용한 장면을 보려 합니다. 누군가의 아주 평범한 하루 속 다시 살아나고 있는 작고 깊은 이야기입니다. 불은 집을 태웠지만 마음까지는 태우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울고 누가 먼저 타버렸는지를 말할 때도 나는 그저 기억이 아니라 냄새만 맡고 있었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 연기 사이로 새어나온 내 냄새,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당 한가운데
망연히 서 있던 내 그림자 하나, 거기서부터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밥도, 잠도, 말도 다 멈췄고, 봄이 온다는 뉴스가 내겐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았죠. 그 다음날 마을에 관해 이불이 도착했습니다. 구호물자, 상자 옆에 이름 모를 사람이 쓴 쪽지가 있었어요. 땅은 타도 마음은 지지 않길. 그 문장을 보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건넨 도시락 한 통, 봉지에 담긴 사과 몇 개,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 그것들이 전기보다 더 빨리 내 마음에 불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접어 작은 화분 아래에 깔았습니다. 언젠가 새싹이 피면 제일 먼저 그 마음을 생각하려고요. 며칠 뒤 동네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손에 조그만 묘목들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 심어요. 여긴 따뜻해서 잘 자라요. 삽을 들어 땅을 파는데 흙 속에서도 타버린 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흙냄새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나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게 다시 산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처음 느꼈어요. 감나무는 타버렸고 화단도 울타리도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사람 마음이 먼저 뿌리를 내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보낸 물건들,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부 곁에 있습니다. 라는 말 없는 메시지.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작은 뿌리가 되어준다는 뜻 같아요. 내가 물을 주는 나무가 나를 다시 살게 했고, 내가 받은 도시락이 오늘 누군가의 손길로 되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난 그 나무 옆에서 물을 줍니다. 자랄까? 죽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지만 그냥 같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나는 꼭 그 이름 없는 쪽지의 사람에게 다시 물을 주듯 고마움을 건넬 겁니다. 삶은 그렇게 조용히 다시 자라나는 중입니다.